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로유학원의 협력학교인 카플란 인터내셔널 랭귀지스의 이수진 과장이고, 오늘 저는 시기, 비용, 과정, 국가 등 어학연 수준 시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관련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기준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학연수를 처음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언제, 얼마나, 어디로,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하고, 또 비용은 지역별로, 과정별로 어떻게 다르고, 내 예산으로 접근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등 정말 수많은 빈칸들을 채우기 위해서 알아보고 또 알아봐야 합니다. 또 나한테 맞는 정답을 잘 채워나가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수많은 물음과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목차 순서대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기, 그리고 기간 설정 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어학연수의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상담을 시작하게 되고, 그 목적을 함께 찾아가느라 제한된 상담 시간의 상당수를 인생 상담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고, 또 이것이 좋을 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학생의 목표가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기왕에 시간을 내서 유학원 그리고 박람회장을 찾은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싶다면, 내가 어학연수를 갈 때 궁극적으로 바라는 점을 미리 생각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성향과 목표에 따라서 등록 시기가 다르게 결정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포괄해서 사실 어학연수 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시기는 가능한 빨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습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또 하지만, 아무래도 하루라도 어릴 때 익혀야 큰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계획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는 코로나와 같은 큰 변수가 있지 않는 한에는 거의 이 업계는 매년 학비 그리고 숙소비가 조금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실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등록 기간을 정해야 할 텐데요. 본인에게 허락된 기한 혹은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고민 없이 기간은 빠르게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출국 전 레벨 테스트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카플란은 초급부터 능숙 레벨까지 총 6개의 영어 레벨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각 레벨은 10주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나의 목표가 영어권 대학 진학이다, 혹은 나의 영어 실력 목표는 고급 레벨 정도이다 라고 한다면, 7국장 레벨 테스트에서 내가 중급 레벨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레벨별 10주씩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0주,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추구장 레벨 테스트로 등록 기간을 선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그리고 지역 선택하기로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우선 국가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느 국가를 선택하시던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주요 몇 가지 사항들을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학급 정원은 반별 최대 15명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인원수 제한이 필요한 만큼 카플란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 그리고 센터에서 최대 8명으로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 5주마다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평가 리포트가 5주마다 나가는 만큼 나의 성취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전 국가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어학원 대비 카플란만의 큰 특징으로 분류되는 자체 개발 교재는 카플란 전국과 전센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카플란은 출판 쪽으로 이미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꽤나 높은 편인데요. 특히 시험 준비 쪽으로 특화된 카플란인 만큼 토플, GRE, GMAT, SAT, 미국 간호사 자격증 시험 등등 시험 준비 관련 교재는 이미 전 세계적인 수요가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서점에도 이미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출판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는 2012년 어학연수 학생의 초점이 맞춰진 별도 교재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K+S 노츠로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현지 센터에서 해당 교재가 지급이 되고 있고, 수업할 때 전 국가, 카플란 전 국가 전 센터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별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카플란은 영어권 6개국에서 학원을 운영해온 대표 대형 멀티 학교입니다.
이 페이지에 원래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닫히게 되고 또 이제 입국 제한 조치가 당분간은 완화되지 않을 조짐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택지에서 우선은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시국에서 현재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학연수지로는 카플란 기준 다음 4개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플란의 첫 시작이자 카플란 브랜드 인지도가 자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미국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굳이 부연 설명을 해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중적인 어학연수 국가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카플란은 미국 내에서만 16개 센터를 운영해왔고 업계에서도 사실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초기 코로나 대응 실패로 많은 어학원들이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카플란 역시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없어서 주요 도시에 위치한 메인 7개 센터만 당분간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시장이 바로 미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이 코로나 백신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백신 여행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길 정도로 미국 시장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적 비율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 선택 시 이 부분 역시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스타 관광 비자로 최대 12주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학생 비자 취득 시 최대 1년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접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치안이 좋고 아름답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도 현재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칼리지 진학을 통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1순위 선택 국가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정말 많고 다양한 어학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조건이 좋은 만큼 선택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한국 학생의 연평균 비율은 약 25%에서 28% 정도로 꽤나 높은 수준이기는 하였습니다. 미국의 관광 비자가 최대 12주 학업을 허용하였다라고 하면 캐나다는 최대 6개월까지 이제 학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한도 매우 넉넉하기 때문에 이 비자 때문에 캐나다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인데요. 영어의 본고지이자 영국식 영어 혹은 문화를 사랑하는 학생들 혹은 유럽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주저없이 영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카플란 기준 현재 가장 많은 센터를 운영 중인 국가가 되겠는데 현재 9개 센터를 영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연수를 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센터 옵션이 가장 다양해서 단기간 내에 영어를 배우면서 2개 도시 이상 경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유럽과 맞닿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귀국하는 길에 유럽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겠죠. 영국의 비자 상황은 이제 캐나다와 동일하게 최대 6개월까지 방문 비자로 학업할 수 있다는 플렉시빌리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수개월간 어학연수생의 입국이 제한되어 왔으나 드디어 이 규제가 최근에 완화되어서 카플란 더블린 센터는 7월 26일 대면 수업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국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국가이기도 한데 좀 차이점은 유럽권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어학연수를 하면서 장기 체류 그리고 아르바이트 병행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권유가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바로 과정으로 넘어가서 카플란은 일반 영어, 준집중 영어, 집중 영어 3가지 과정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과정 모두 통합 영어 수업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통합 영어 수업이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를 모두 아우르는 수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하고 앞서 설명드린 저희 자체 개발 교재를 활용하는 그 수업입니다. 영어 그리고 관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 영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매일 3시간씩만 수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관광도 좋지만 나는 매일 3시간씩 공부하는 건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준집중 영어 수업입니다. 통합 영어 수업에 영어 회화 워크숍인 K 플러스 러닝 클럽 수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러닝 클럽은 정말 다양한 주제의 클럽, 영어 회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photography club, movie club, newspaper club,
아니면은 커피 클럽 등등 정말 다양한 주제가 센터별로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관심사에 맞는 클럽을 선택을 해서 해당 주제로 회화를 조금 더 프리토킹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온라인 K++ 온라인 그리고 온라인 엑스트라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 준집중 영어입니다. 이 준집중 영어에서 선택 과목이 추가가 된 것이 바로 집중 영어인데요. 나의 최종 목표는 학업적인 성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집중 영어를 선택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수업이란 통합 영어 수업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문법, 어휘인데 학생들마다 부족한 영역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영역을 이제 주당 6시간씩 추가해서 선택 수업 시간에 추가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집중 영어에서 다양한 과정들이 파생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야 되는데 집중 영어 과정이 이제 저희 K+ 노트 자체 개발을 활용한 통합 영어 수업 베이스였다라고 하면은 그 통합 영어 수업이 아닌 이제 주제가 좀 변형이 되겠죠. 시험 준비면 시험 준비, 대학 준비면 대학 준비,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등 이렇게 특정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실수의 수업이 진행이 되는 수업들입니다. 집중 영어를 장기로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집중 영어로 워밍업을 했다가 귀가 어느 정도 트이고 좀 익숙해져서 난 다른 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 니즈에 따라서 또 본인이 등록된 센터에서 제공하는 과정들에 한해서 이제 본인이 변경을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또 장점은 집중 영어 들으신 학생분들은 별도의 변경 비용 없이 시험 준비, 대학 진학 준비, 비즈니스 영어 등으로 이제 변경을 손쉽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특히 카플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준비 쪽으로 좀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해당 반이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이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온라인 과정을 저희가 선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K+ 라이브 온라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풀타임 K+ 라이브는 사실 앞서 소개된 영어 과정을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사실 진짜 그 전달되는 그 플랫폼만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온라인이라는 좀 한계가 사실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기 때문에 매일 3시간, 5시간씩 수강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새로이 등장한 개념은 저희 파트타임 K+ 라이브 익스프레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그리고 문법, 어휘 이렇게 나눠서 크게 2가지 주제로 나눠서 파트타임 과정이 새로이 나왔는데요. 혹시 지금 당장 수강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과정을 찾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K+ 라이브 익스프레스 파트타임 과정을 우선 수강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사실 현지 카플란 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카플란 선생님들이 그대로 제공을 하시는 것인 만큼 사실 시간대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현지 시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늦은 저녁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본인 일상을 마치시고 뭐 학교 끝나고 혹은 회사 끝나고 수강하실 수 있는 또 그만의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외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시간대가 좀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그만큼 현지에서 검증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라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저희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학연수 대신에 이제 온라인 수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업계에서 평가되는 부분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카플란이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학교 선택 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국가 지역별 비용 비교로 넘어갈 텐데요.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선 비용 비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전국과 전센터 동일하게 카플란 2021년 학기표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고 카플란 집중 학기제 6개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의 전 기간을 아우르는 카플란 숙소 26주 등록 기준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비와 숙소비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부수적으로 등록비, 공항비, 비박비, 뭐 교재비, 생활비, 항공료 등등등이 많이 추가가 되지만 우선 국가 간 이제 비교를 위해서 학비랑 숙소만 고려했다는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이제 학비랑 생활비 편차가 조금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카플란 미국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학교,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센터가 바로 뉴욕입니다. 환율 1,200원 기준으로 3,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생활비가 좀 있는 비싼 도시 중 한 곳이기 때문에 학비랑 숙소비 간 그 가격 격차가 660만 원으로 꽤나 큰 도시입니다. 동부에 뉴욕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보다 가깝고 서부권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이 이제 시애틀인데요. 뉴욕보다는 약 500만 원 정도 저렴하고 이제 2,900만 원 선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전히 이제 학비랑 숙소 간 격차가 조금 있어서 한 220만 원 정도로 이제 숙소비가 더 비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혹시 눈치채셨나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앞자리가 바뀐 것을 보셨을 텐데 약 한 3,000에서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던 미국과 달리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대 전 안팎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큰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국가 이미지도 좋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다가 학비랑 환율까지 좋아버리니까 사실 사기캐 국가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또 이제 카플란 동부에는 토론토 센터가, 서부에는 밴쿠버 센터가 이제 각각 한 개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용 차이는 사실 크지가 않아요. 50만 원 정도여서 사실 토론토랑 밴쿠버를 정하실 때에는 개개인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외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토론토는 동부이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뉴욕이라던가 보스턴으로 여행이 가능하고 밴쿠버는 시애틀로 여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근접 하게 붙어 있다라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내가 서부가 좋은지 동부가 좋은지를 고려를 해서 요 여행 계획까지도 같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영국인데요. 이제 마지막인데 영국은 국가 내 어학연수 비용 편차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영국 연수를 고려할 때 단연코 가장 먼저 언급되는 도시는 런던인데 환율 1,550원 기준으로 약 2,85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개 영국이 환율이 엄청 높아서 제일 비쌀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세요. 하지만 직전에 살펴본 미국과 시애틀, 미국 시애틀이랑 사실 되게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에요. 뉴욕보다는 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데 뉴욕과 런던이 이제 대표적인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저였다면은 뉴욕으로 가는 대신에 이제 런던을 선택을 하면서 뉴욕을 선택하지 않아서 세이브된 500만 원으로 귀국 편에 이제 그 해당 비용으로 그 유럽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또 이제 생활비가 비싼 도시일수록 숙소비가 학비 예산보다 훨씬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런던이 뉴욕과 함께 그중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숙소비가 더 비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매우 컸던 캐나다 어학연수 예산으로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플란 본머스라는 센터인데요. 유럽에서 사실 본머스는 가장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 해변을 가지고 있고 영국답지 않은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 있어서 런던으로의 접근성까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머스 센터는 오늘 소개된 학비랑 숙소 비용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오늘 소개된 예산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지금 소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가 카플란은 9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프라이스 티어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리버풀, 에딘버러, 뭐 케임브리지 등등등 해서 정말 다양한 가격대의 센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나의 예산에 따라 투센터 부킹, 그러니까 학교를 2개를 등록을 하는 거죠. 6개월 동안 뭐 2개 센터를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 3개 센터를 등록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소개를 하였는데요. 어학연수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카플란 기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어학연수 로드맵이 예쁘게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우선 시작점과 목표점을 정해야 되겠고, 이후 좋은 유학원의 노련한 매니저님을 만나서 함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마치게 되면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나만을 위한 값진 시간으로 기억될 어학연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플라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